자, 여기는 남북 분단 과정입니다. 남북 분단 과정. 자, 8월 15일 광복을 했죠. 45년 8월 15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38선을 강대국들이 알아서 긋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으로는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인데 우리나라 허락도 없이 미국과 소련이 지들이 38선 긋고 지들이 들어와서 지들이 통치를 해요. 이런 것을 미군정, 소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의 수도였었던 모스크바에서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회의의 목적은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들이 계속 통치하든지 아니면 독립을 시켜주든지 뭔가 방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요 강대국이 모스크바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결정된 게 여러 개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한반도에 나라를 세워주겠대. 임시지만 민주정부를 세워주겠다라는 결정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뚝딱하고 나라가 만들어지기 어렵잖아. 그래서 과도기로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신탁 통치를 해주겠대요. 믿을 신, 맡길 탁. 믿고 맡겨라. 한마디로 강대국들이 뭐 미국, 영국, 소련 이런 강대국들이 임시 민주정부가 생기기 전까지 대신 통치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돼? 우리 안 그래도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도 지겨운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강대국이 들어오더니 지들끼리 신탁 통치가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수가 반대했지만 나중에 요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집니다. 좌익과 우익 혹은 좌파 우파 빨갱이 파랭이들끼리 쪼개져가지고 싸웁니다. 좌익은 신탁 통치를 나중에는 찬성을 해요. 우익은 반대를 했고 그래서 3.1절 기념식을 좌파 우파 따로 할 정도로 이때 이미 우리나라는 좌익과 우익이 나눠져서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따 나중에 보게 될 6.25 전쟁 때 이 갈등이 심화되는 거지 이미 신탁 통치 문제를 계기로 좌익 우익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 소련 대표들이 공동위원회를 갖습니다. 이런 거 추진하기 위해서 쇼 붙이는 건데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끌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 위원회가 빠그러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문제 어떻게 해? 모스크바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미국, 소련이 잘 조율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지들끼리 으르렁 대다가 결렬돼 버려.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가 어디로 가냐면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유엔. 그래서 유엔에서 친절하게 결정을 내려줘요. 한반도에 나라를 세워주자. 원래 나라가 생기려면은 먼저 뭐 하게 돼 있냐면 총선을 하게 돼 있어요. 총선. 선생님 현대사 제일 첫 시간에 얘기해 줬을 거예요.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선거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대통령보다는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게 돼 있어.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 헌법이라는 걸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지 그 헌법의 근거에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선거가 유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 남쪽은 유엔의 이 선거인단이라 그래요. 선거를 치르러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한마디로 이 총선거를 북한에서는 반대합니다. 남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그래서 이 선거가 50총선거라는 거예요. 유엔이 한반도에서 총선거가 결정이 되었는데 5월 10날 하게 돼 있어요. 1948년. 고등학교 때는 자세히 배워요. 50총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일정 나이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를 50총선거라고 하는데 50총선거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의해서 북한은 반대해서 못 들어갔죠. 남쪽에서만 선거가 치러지는데 선거를 통해서 1대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재헌 국회의원이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이 7월 17일 날 헌법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 부르죠. 이 제헌절, 이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구성이 되는데 이 헌법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로 한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뽑힙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8월 15일 날 탄생을 하게 되죠. 근데 북한에 이 소련과 같이 들어왔던 사람이 김일성이라고 있습니다. 김정의 현재 뚱땡이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원조 뚱땡인데 이 김정일은 이미 북쪽에서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근데 남쪽에서 먼저 48년 8월 15일 날 나라를 선포하니까 이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9월 9일 날 북한도 나라를 선포하게 되죠. 나라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얘네들도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림한 공화국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 수립이 되고 북한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수립이 되죠. 그래서 남쪽은 대통령제를 채택해서 이승만이 권력을 잡았고 북쪽에서는 수상제를 선택을 해서 김일성 원조 오리지널 뚱땡이가 나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판 붙죠. 이것이 1950년 6.25 전쟁이고 6.25 전쟁은 아마 다음 영상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만 다시 설명해 줄게요. 광복을 했고 모스크바에서 나라를 결정했는데 미국 소련이 서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정하려다가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고 유엔에서 50총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남쪽에서만 선거가 치러지고 이 총선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1대 국회의원들이 뽑혔죠. 그래서 얘네들이 헌법을 발표했는데 7월 17일 날 발표를 했고 요 날을 우리가 제헌절이라고 해서 기리고 있죠. 그래서 요 헌법에 근거해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대통령제로 표방했고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이 되고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라를 선포해서 남과 북에 이승만과 김일성이 대치하고 6.25 전쟁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부분, 요 흐름을 쌤이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50총선거. 총선거 때문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입장이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38선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되었죠. 이것을 반대했었던 통일정부를 꿈꾸는 움직임이 있었고 남쪽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라는 단독정부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정부를 꿈꾼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서 이런 말을 했어. 통일정부를 기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같은 것을 조직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승만을 평가할 때 남쪽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글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쪽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수립하자. 그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승만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옹호하기도 해요. 이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만이라도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한 평가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에 상반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님이에요. 김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읍고라는 말은 울면서 호소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우리 동포가 3천만이 됐었나 봐. 3천만 동포들한테 제가 호소합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에 베어서 쓰러져 죽을지언정 누구처럼 이승만처럼 단독정부 세운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명확하죠. 단독정부를 주장한 이승만인 반면에 통일정부를 주장한 김구가 있어요. 이 글을 3천만 동포에게 읍감이라 부르고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이 말을 읊조리고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김일성 만나서 통일정부를 설득해요. 이미 머릿속에 김일성은 단독정부가 준비 중이었지만 김구가 설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김구가 김일성 만나서 사진 찍었거든. 그래서 김구를 빨갱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김일성을 설득해서 통일정부 세우려는 움직임이었던 거지 김구 자체가 빨갱이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김구 철저한 우파 파랭이었습니다. 단지 김일성이 고집을 피웠던 것뿐이죠.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 요 두 글은 비교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보는 김에 사료 마저 볼게요. 아까 우리 남과 북이 분단되고 미국과 소련이 나눠서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가졌죠. 이때 회의 결정문이 요거예요. 한반도에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주자.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자. 결론적으로 빠그라지죠. 그리고 최고 5년간 신탁통치 해주자. 신탁통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정부 세워주자. 신탁통치 해주자. 그래서 요 결정을 조율하려고 위원회를 가졌지만 결렬되고 유엔으로 문제가 넘어갔고 남쪽만 선거를 해서 분단이 되었다. 분단에 대한
찬성했던 사람 이승만, 분단에 반대하고 통일정부 지지했었던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 요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좌우합작 운동은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아까 이 신타 통치 때문에 좌익과 우익이 쪼개졌다 그랬죠. 그래서 요 둘을 합작해서 손잡으려고 했었던 여운용과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좌파의 대표였고 우파의 대표라서 요 둘이 손을 잡고 보라색을 만들고자 했었던, 좌우 나눠지 말고 합작 운동을 하자, 통일정부 세우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더 소개해주고 싶은 건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자, 50총 선거가 결론적으로 열렸지만 이게 열리면은 남쪽만의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도 김일성이 나라를 세우는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50총 선거 때문에 남과 북이 분단되었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저 50총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제주도의 일부 빨갱이들이 이 50총 선거를 반대하면서 폭동을 일으켜요. 경찰서도 습격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데 이거를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진압을 하러 군대를 보냈는데 문제는 제주도 사람 중에 누가 빨갱이인지 어떻게 알아? 똑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을에 들어가면은 빨갱이로 오해가 되는,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싸그리 죽여버렸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근데 문제는 빨갱이도 죽였겠지만은 빨갱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빨갱이로 의심받고 죽임을 당하는 무고한 죄 없는 제주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지. 이때 제주도 인구가 30만이었는데 이때 희생당한 인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또 외지로 도망갔다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시체를 찾지 못해서 경우도 있고 정확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보통은 3만에서 8만, 많게는 10만까지도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습니다. 그래서 3만에서 8만 정도의 인구가 제주도에서 사라져. 왜? 제주도에서 50총 선거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빨갱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거든. 이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지슬이라는 영화입니다. 지슬은 제주도 사투리로 감자란 뜻이야. 그래서 선생님 보지는 않았어요. 스토리만 대략 아는데 어떤 마을이 있어. 마을에 빨갱이를 소탕하러 경찰들이 온대. 근데 어머니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나 봐. 어떤 마을에 경찰들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 다 쏴 죽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젊은데 아들도 그렇게 희생이 될까 봐 아들을 도망시키는 거죠. 제주도는 섬이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한라산으로 도망간 거야. 그래서 아들이 도망가는데 아들이 배고플까 봐 어머니가 지스를 준비해 주네. 이거 가지고 도망가렴 했더니 아들이 어머니 필요 없어요. 금방 내려올 건데 뭔 지슬이에요 하고 가버린 거지. 그래서 도망쳐 있는데 경찰이 들어왔고 바바바바바방 학살이 벌어지고 마을 불에 타가지고 막 연기가 타오르고. 그래서 아들이 걱정돼서 나중에 잠잠해지고 내려왔더니 어머니가 죽임을 당했고 어머니 흔들었더니 주머니에서 지슬이 툭 떨어지네. 아들이 언젠가 내려올 걸 알고 죽으면서까지도 주머니에 지슬을 준비했었던 아들을 사랑한 어머니 모습이 묘사가 되었다라고 선생님 얼핏 들었어요. 영화 솔직히 못 봤거든. 이번엔 보려고요. 그래서 이 지슬, 제주도 4.3 사건을 묘사한 영화로 알려져 있고 또 소설도 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을 묘사한 가장 대표적인, 솔직히 이 영화보다 이 소설이 더 유명하죠. 가운데는 시옷. 이 제목 아는 사람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제주도 4.3 사건을 묘사한 가장 대표적인 소설. 아주 많이 읽혔어요.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제주도 땅 파면 시체가 나와. 선생님 제주도 수학여행 갈 때마다 운전기사한테 물어봐. 제주도 4.3 어때요? 했으면 막 흥분하셔. 그때 말이지. 물론 지금 세대는 아니죠. 지금보다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3만에서 8만 희생당하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네. 제주도에서 난리가 났잖아.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여기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생겨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 누가 내려왔냐면 지주들. 지주들은 땅이 많은 사람들이잖아. 북한의 김일성은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 나눠줬거든. 그러니까 지주들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겨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 씨발씨발 거리면서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기독교 세력들, 크리스천. 왜냐면 북한에서는 종교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요 기독교인들도 시바시바거리고 빨갱이 새끼들하고서 열받아서 내려오죠. 그래서 요 지도자들이나 요 크리스천들은 빨갱이 사회주의라면 막 일을 가는 사람들이야. 재산 빼앗기거나 종교를 산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서북청년단은 그 당시 때 좌파, 빨갱이라고 하면 일을 가는 아주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일면 이해되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주도로 들어가서 죽창 깎아가지고 빨갱이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막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만 하면은 이 서북청년단도 자주 언급이 되죠. 그래서 배경 지식으로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 선생님, 여러분들 좀 배경 지식을 넓히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의별들이 다 있어요. 선생님 읽은 책에 의하면은 한 명씩 가족인데 서로 마주보게 시키고 한 대씩 막 때리게 시켜. 시킨 대로 안 하면 그냥 축창이나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거든. 가족들끼리 싸대기 치고 찌르고 때리고 가족들끼리 이런 짓도 시켰고, 그리고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 등에 며느리 태우고 운동장을 돌게도 시키고, 그 마을에 운동장에 사람들 단체를 불러 모아놓고 몹수질도 시키고, 물론 극히 일부 비인륜적인 이런 사례들이겠지만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갱이들의 난동에 진압하는데 무고한 시민들도 학살당하는 일도 있었고, 요걸 소재로 만든 영화, 지술도 있지만 소설 땡땡땡땡도 있다라는 거. 요것이 제주도 4.3 사건이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워낙 관련된 배경 지식이 많아서 제주도가 난리가 났잖아.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한 마을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초토화되기 때문에 마을별로 제삿날이 거의 비슷했대. 죽은 날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면 총소리 나고 불에 타고 총소리 나고 불에 타고, 이게 몇 년간 지속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고, 이걸 진압하는 군대가 부족하니까 육지에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전라도에 여수 순천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야. 근데 문제는 여수 순천에도 빨갱이 군인들이 숨어 있었네. 그래서 여기서 또 폭동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어떻게 여수 순천에 빨갱이 잡는다는 명목으로 또 군인들을 투입해서 진압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수 순천에 잠입한 빨갱이 군인들을 또 무슨 수로 찾냐고. 단서는 있어요. 군이니까 머리카락이 짧았겠지. 그래서 머리카락이 짧은 군인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운동장 모아놓고 빨갱이라는 이유로 학살을 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무고한 젊은 빨갱이가 아닌 군인들도 희생을 당했었다라는 거. 이 사건을 여수 11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제주도 4.3 사건에 진압을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으로 하여금 진압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빨갱이들이 잠입해 있었거든. 빨갱이 군인들이. 그래서 그때 그 반란 사건을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 하고, 여수 순천 11구 사건 때 여기에 빨갱이 군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 전직 대통령이었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여기에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도 여수 순천 11구 사건 때 이름이 신문에 나옵니다. 여수 순천에 있었던 사회주의 군인이 박정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국군이 돼가지고 6.25도 참전하고 별 2개 달고 5.16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과를 일으켜내서 영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사회주의 좌익 경력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양면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배경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이렇게 되고 있고, 50총 선거가 분단에 결정적이었었고, 요거에 반대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거 있었다. 특히 제주도 4.3 사건과 이거 진압 명령을 거부했었던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